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는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오시나요? 특히 공복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내 몸이 사실은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 문제, 약 없이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72세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8만 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며 특히 중장년과 고령자분들이 혈당 관리를 도와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간단한 음식 조합만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당분 섭취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흰 쌀밥이나 빵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몸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느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한 중년 이상 환자들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변동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먹는 식사의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50대 이상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식사도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이유는 식사 구성 때문입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식사가 혈당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바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충분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조합이 계란과 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되고 양배추는 맛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최근 학회 발표에 따르면 계란을 하루 1개에서 2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며 콜린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물질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구운 계란은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변하면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보존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볍게 구웠을 때 항염 작용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성분은 장내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68세의 박성자님은 만성 변비와 함께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양배추를 매일 소량이라도 볶거나 쪄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고 약 3주 후 화장실이 편해졌고 식후 졸음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공복 혈당도 15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하셨죠.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를 걱정하시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1개에서 2개의 계란 섭취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구운 계란은 흰자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고 노른자의 콜린과 루테인이 혈관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는 것이죠. 양배추는 흔히 날로 먹어야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가볍게 데우거나 구웠을 때 항염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는 장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이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식후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계란과 양배추만 먹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또는 이제 와서 뭘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익은 식습관을 바꾸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입맛도 굳고 위장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생야채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극단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한 끼 아주 작은 조합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구운 계란 하나, 살짝 데운 양배추 한 줌, 이 두 가지를 아침 식사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단한 조합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65세 정영자 님은 늘 아침을 국과 밥으로 간단히 해결하시다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방약을 드리기 전에 식단부터 손을 받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마다 밥 반 공기 대신 계란 하나, 데운 양배추 조금, 그리고 2주 후 정영자 님은 식후에 머리가 맑고 덜 졸려요. 달라진 걸 확실히 느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매일 아침만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심, 저녁은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혈당이 불안정한 아침에만 계란과 양배추 조합을 넣는 것, 그게 바로 첫 시작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사례 두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6세 이정희 님은 매번 식후 졸음과 둔통, 공복 혈당 130 이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아침을 빵과 잼으로만 해결하셨고 계란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제가 아침 식단에 구운 계란 한 개와 살짝 찐 양배추를 추가하시고 식후 15분 걷기를 조언드렸습니다. 불과 2주 후 이정희 님의 혈당은 110 이하로 안정되었고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하루가 훨씬 가볍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강한 감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재료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구운 계란 한 개와 살짝 찐 양배추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흰 쌀밥만 먹었을 때보다 계란과 양배추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의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3세 김영수님, 당화혈색소가 7.2%에서 꾸준히 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같은 방법으로 아침마다 계란과 양배추 조합을 실천하고 점심 식사 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수칙처럼 지키셨습니다. 한 달 후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내렸어요.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인지 간단한 흐름도를 통해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계란이 소화되면서 단백질이 체내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동시에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혈당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엔 중불로 계란을 5에서 7분 정도 삶아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합니다. 양배추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에어프라이어에 5분 정도 돌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합은 아침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하루의 에너지 대사를 안정시켜 줍니다. 더 많은 식단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또 하나의 팁은 식사 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산책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혈당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계란, 양배추, 걷기만 잘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단 것을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조화가 필요하며 구운 계란과 양배추는 그 가장 실천하기 쉬운 예입니다. 하루 한 끼만 바꾸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조합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또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정리한 식단표와 실천 가이드를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염증을 낮추는 식습관 3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혈당뿐 아니라 만성 피로와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인 내용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